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시면 내년 1년을 그대로 잃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청 기간을 몰라서 단 일주일 차이로 노인 일자리를 놓친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주무관님 신청 날짜가 지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1년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일이 올 12월에도 또 반복됩니다. 신청 기간은 단 한 달, 늦으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합니다. 특히 월 76만 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3만 6천 개나 추가됩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정보를 제때 알고 준비하는 분만 합격합니다. 모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1년을 그냥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일자리가 가장 유리한지, 준비만 하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10년간 상담해온 경험 그대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12월 신청 날짜는 절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놓치시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는 98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로 늘어납니다. 무려 5만 4천 개가 증가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작년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청하셔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일자리가 5만 개 넘게 늘었으니까 합격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월 76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3만 6천 개나 추가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십니까? 작년 같았으면 떨어지셨을 분들도 올해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지셔서 포기하셨던 분들, 올해는 다시 도전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활동형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에게 맞는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월 76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설명드리냐면 올해 이 일자리가 3만 6천 개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기회도 커진 겁니다. 월 76만 원이면 1년에 912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이 월 34만 9천 원입니다. 76만 원 더하기 34만 9천 원 계산하면 월 110만 9천 원입니다. 한 달에 1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저희 동네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데 작년에 사회서비스형으로 합격하셨어요. 어린이집에서 급식 보조 일을 하십니다. 하루에 3시간만 일하시면 돼요. 아침 9시에 나가셔서 12시에 끝나십니다. 그런데 매달 76만 원을 받으세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초연금 34만 9천 원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하고 나니까 한 달에 110만 원이 넘어요. 혼자 사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이 할아버지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하고 달려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집에만 계시면 외롭고 무료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서비스형은 어떤 일을 하느냐? 월 60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3시간,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가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육시설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 어르신들 돌보는 일, 학교에서 급식 도와드리는 일, 공공기관에서 안내하는 일,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입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기초연금 안 받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소득이 좀 있으셔도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물론 선발될 때 소득이 적으신 분이 점수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청 자격은 60세 이상이면 모두 갖추신 겁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 박영수 할아버지가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65세이신데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세요. 그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국민연금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국민연금 받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시고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세요. 결국 그분은 신청하셔서 합격하셨고 지금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하시면서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월 29만 원을 받으십니다. 사회서비스형보다는 적죠. 그런데 일하는 시간도 훨씬 적습니다. 월 30시간만 일하시면 돼요. 하루로 계산하면 3시간, 한 달에 10일 정도만 나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동네 최순자 할머니가 공익활동형으로 공원 관리 일을 하십니다. 73세이신데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매일 나가는 건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런데 공익활동형은 일주일에 2-3번만 나가면 되니까 딱 좋다고 하세요. 아침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공원 청소하시고 29만 원 받아서 용돈 쓰시니까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공익활동형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9천 원에 공익활동 29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63만 9천 원입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나가시고 이 정도 받으시면 나쁘지 않죠. 어떤 일을 하냐면 공공시설 청소, 공원 관리, CCTV 보는 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공익활동형은 신청 자격이 조금 있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이셔야 해요. 사회서비스형보다 나이가 5살 더 많으셔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해요. 이 두 가지만 맞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나라에서 드리는 돈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공익활동형 신청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 월 60시간, 6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 월 30시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은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정자 할머니라고 70세이신데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노인 일자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생계급여 받고 계세요? 네, 받아요. 그 순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은 괜찮아요. 생계급여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이정순 할머니가 상담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68세이신데 선생님, 저는 의료급여 받는데 노인 일자리 신청할 수 있나요? 할머니, 물론이죠. 의료급여는 전혀 문제 없어요. 생계급여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그분은 신청하셔서 합격하셨고 지금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시면 기본적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1544-3388로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은 안 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받으신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일하시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지지원 등급 받으신 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일하실 수 있어요 라고 진단서를 써주시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정부 지원 일자리를 여러 개 하고 계시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답해 보세요. 나이가 60세 이상인가? 또는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받나? 생계급여 받지 않는가? 지금 직장 다니지 않는가? 장기요양 등급 없는가? 이 네 가지에 전부 네라고 답하셨으면 여러분은 신청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 이거예요.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입니다. 딱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죠. 일부 지역은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12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은 거예요. 제가 작년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합격하신 어르신들을 쭉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12월 첫째 주에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선생님, 그럼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선착순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점수제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왜 빨리 신청하신 분들이 유리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신청하시면 서류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고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담당자들이 시간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거든요. 12월 말에 몰리면 담당자들도 정신없고 여러분도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순자 할머니가 1월 중순에 오셨어요. 선생님,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할머니, 안타깝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어요. 작년 12월에 신청하셨어야 해요. 그때 그 할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1일까지 뭘 준비해야 하냐고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받아두시면 12월에 편합니다. 그리고 혹시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시면 그 사본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같은 거요. 이런 거 있으면 선발될 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어디서 신청할지 미리 알아보세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제일 쉬운 건 주민센터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도 하죠. 거기 가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관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복지관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도 신청받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12월에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받나요? 물어보시고 담당자 이름이랑 전화번호 받아두세요. 그러면 12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두세요. 사회서비스형 원하시는지 공익활동형 원하시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관련된 일, 어르신 돌보는 일, 청소나 관리하는 일, 안내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생각해 두시면 신청할 때 담당자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 체크하세요. 일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건강은 필요합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특히 장기요양 등급 받으실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시면 신청 가능하니까요. 자, 이제 제가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12월 1일 당일에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12월 첫째 주 안에 꼭 신청하세요. 작년에 박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12월 5일에 신청하셨는데 합격하셨습니다. 반대로 12월 20일에 신청하신 분 중에는 떨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점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찍 신청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 또는 폭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 거, 인터넷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주민센터 가세요. 직접 가시는 게 훨씬 편하고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옆에서 도와주시니까요. 전화 문의는 1544-3388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곳으로 연결해줘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신청하면 다 되느냐? 이게 남은 질문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선발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점수제예요. 신청하시면 담당자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은 분부터 선발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걸로 점수를 매기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소득 수준을 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이 국민연금도 받으시는 분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더 도움이 필요한 분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김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혼자 사시고 기초연금만 받으세요. 이분은 소득 점수가 높으셔서 합격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족 상황을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분보다 점수가 높아요. 혼자 사시면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요. 그리고 부양 가족이 없으신 분,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활동 역량과 경력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관련된 경험이나 자격증이 있는지,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지 등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시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조리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일자리가 5만 4천 개나 늘어났잖아요. 그 말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신청은 하세요. 올해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결국 신청하셨고 합격하셨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이제 합격 확률을 높이는 실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하나,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빈칸이 있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작년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최영자 할머니인데 봉사활동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그 내용을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못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청서 작성할 때 담당자한테 제가 뭘 더 쓸 게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비법 2, 자격증이나 경력을 꼭 챙기세요. 요양보호사, 조리사,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증 뭐든지 있으시면 다 가져가세요. 이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다 보여드리세요. 담당자가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자세히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일하셨던 경험, 자영업하셨던 경험 다 중요합니다. 비법 셋, 봉사활동 경험을 강조하세요. 교회나 절에서 봉사하신 경험, 동네 청소하신 경험, 이런 것들도 다 활동 역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봉사활동입니다. 비법 넷, 면접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간단한 상담이나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세요. 저는 정말 일하고 싶어요. 건강도 괜찮고 배우려는 의지도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작년에 이정희 할머니께서 면접 보러 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일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담당자들이 이런 진심을 느끼면 좋은 평가를 해드립니다. 비법 5,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저는 매일 운동해요. 걷기도 잘하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낮아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첫째, 떨어지셔도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기면 추가 모집을 합니다. 둘째, 내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노인 일자리 말고도 다른 복지 제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일자리 개수 총 115만 2천 개, 작년보다 5만 4천 개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기회도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 월 76만 원, 6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월 60시간 정도 활동, 기초연금과 합치면 월 110만 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 공익활동형 월 29만 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30시간 정도 활동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번째,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12월 첫째 주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신청 제외 대상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 단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1월 중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5가지, 신분증 확인,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발급받기,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전화번호 1544-3388 저장해 두기, 자격증이나 경력증명 서류 찾아두기입니다. 11월 말에 해야 할 건 4가지, 건강상태 체크하기,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생각해 두기, 봉사활동 경험 정리해 두기, 이 영상 다시 한번 보기입니다. 12월 첫째 주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4가지, 12월 1일에서 6일 사이에 신청하기, 서류 빠짐없이 챙겨가기, 신청서 꼼꼼하게 작성하기,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 모두 물어보기입니다. 12월 중순에서 내년 1월 초까지는 합격 통보 기다리시다가 연락 오면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소득이 조금 있다고, 경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75세예요. 나이도 많고 별다른 자격증도 없어요. 저도 될까요? 할아버지, 일단 신청해 보세요. 안 하면 0%지만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신청하셨고 합격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 그 자체가 가장 큰 자격증입니다.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같은 또래분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합격하신 정순자 할머니예요. 71세이시고 남편 없이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요. 이분이 합격 통보받고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합격했대요. 이제 저도 할 일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우연히 길에서 뵀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힘차시고 뭔가 활기가 넘치셨어요.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매일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노인 일자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잃어버린 활기를 되찾게 해드립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1544-3388로 전화하시는 겁니다.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카톡방에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은행원이 절대 먼저 말 안 해요. 내년부터 가입 불가, 평생 세금 영원 통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연 200만 원은 절약하실 수 있어요.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